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세탁소를 하며 이 채널을 혼자 조용히 이어폰을 끼고 듣는 60대 남성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의 연애담을 해볼까 싶어서 용기 내서 글을 쓰고 있답니다. 제 아내는 지금 잠깐 시댁에 가 있습니다. 시댁에는 이제 구순이 다 돼가는 저의 어머니가 계시고 형님 내외가 함께 살고 있지요. 아내는 20 초반에 시집 와서 저의 홀어머니와 아주 정답게 지내왔고 자신 역시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선지 유독 친정 엄마 대하듯이 하고 눈물 많고 정도 많이 쏟으며 친딸 이상으로 시어머니께 잘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때론 티격태격하기 일쑤이고 서로 정이 솟아나면서도 그걸 표현을 서툴게 해서 오해도 하고 마음의 상처도 받고 그러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아내는 사람이 어질고 나이답지 않게 마음 씀씀이도 넓고 깊어서 시댁은 물론이고 저와도 자잘한 다툼은 있었을지언정 큰 언쟁이나 싸움은 겨우 손에 꼽을 만큼 아주 평온한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내나 저나 각자의 어머니가 홀로 자식들을 건사하느라 힘도 많이 들었고 그랬기에 각자의 형제자매들은 일찌감치 돈 버는 길에 나섰다는 공통점도 있지요. 더구나 아내가 위로는 오빠가 줄줄이 있고 막내여서 크게 정을 받지 못하고 커왔기에 저한테 시집 오고서는 정을 듬뿍 받겠다는 의지가 가득하다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돈은 못 벌어다 줘도 정만큼은 누구보다 듬뿍 주면서 살아야겠다고 늘 다짐하면서 평생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에 이 동네에서 손님과 세탁소 주인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처녀 시절에 아내가 저의 세탁소에 들르면서 서로 동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고 조신하고 얌전한 그녀가 마음에 들었지만 저는 감히 눈길도 줄 형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꽃답게 피어나는 23이었고 저는 이미 30대 중반 아저씨였거든요. 그녀가 세탁을 맡기러 오는 옷들은 그저 지퍼 수선이거나 치마 허리에 고무줄 넣는 것 같은 자잘한 것들이었기에 저는 그것을 다시 수선집에 보내는 역할이 대다수였고 제게 크게 돈이 남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맡긴 옷들은 제가 꼼꼼히 다시 체크해가며 정성을 다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였고 그것이 조그만 사랑의 시작인지를 저도 그녀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옷을 찾아가면서 고맙다는 인사로 사탕 서너 개를 두고 가거나 퇴근길에 우리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유리문 너머로 고개를 까딱하며 방긋 미소 지으면 저는 다림질을 하다 말고 수줍은 미소로 인사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예뻤고 다정했고 그런 한편으로는 굉장히 일이 피곤해 보인 적도 있어서 한 번씩은 걱정도 되고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저의 누나가 그 무렵에 저의 세탁소에 와서 한동안 제 밥과 반찬을 신경 써줘가며 함께 지내다 간 적이 있었는데 누나가 있을 때 아가씨가 옷을 한 아름 들고 찾아왔던 적이 있었지요. 하나같이 나달하고 곧 버려야 할 옷들인 것이 분명한데 끼워 입고 요리조리 간단하게 모양을 변형해서 입으려고 원하는 옷 모양 그림까지 그려온 것을 보고는 누나가 조금 놀라는 눈치더군요. 그러면서 번개같이 저와 아가씨 간에 오가는 기류를 감지하고는 나중에 슬그머니 제게 의중을 떠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누나의 말을 실실 피하면서 그저 웃었지만 누나는 워낙에 눈치 빠르고 그 정도 나이의 아줌마면 젊은 남녀의 분위기는 대충만 봐도 파악이 다 되는지라 제 말은 귀에 감지도 않고 그저 실쭉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누나가 부모 형제에게 그 일을 흘렸던지 얼마 후에 돌아온 명절 모임에서 다들 제게 아가씨 손님 이야기만 묻더군요.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녀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고 아무런 이야기도 해본 적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그렇게 졸라대니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과부였고 딸린 자식도 없어서 시간이 남아돌던 누나는 아예 저를 그녀에게 장가보내기로 결심한 것인지 저의 세탁소 안에 작은 방 하나를 차지하고는 그날부터 거기서 살며 아가씨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일부러 세탁소에 놀러오게 하려고 그녀가 퇴근하는 시간에 세탁소 유리문 밖을 내다보았고
그러다가 아가씨가 지나가면 얼른 고개를 내밀고는 튀김을 많이 했는데 좀 가져가서 먹으라느니 테이블볼을 떴는데 하나 주고 싶다느니 하면서 이야기를 해대기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누나는 우리 세탁소 안에 아예 뜨개질 공방을 차렸습니다. 그 초라한 곳에 동네 여자들이 하나씩 모여들어서 뜨개질을 시작했고 아가씨도 어느 틈에 섞여서 누나의 침 튀기는 뜨개질 수업을 들으며 목도리 뜨기부터 시작을 했지요. 저는 누나의 분부대로 부랴부랴 간식을 사들고 와서 아줌마들 틈으로 들이밀었고 곁에 앉아서 과일을 깎아서 포크에 꽂아 누나가 시킨 대로 아가씨에게 건넸습니다. 아가씨는 말수가 없는 만큼 다가가기가 힘들었지만 우리 누나가 워낙에 골목대장이고 시원시원한 성격이라서 어느새 동네 여자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다 같이 공중 목욕탕도 다니게 됐고 동네 술집에서 파전과 막걸리를 놓고 이야기도 나누는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동네에 누가 사는지 정도는 알고 지내는 처지라 그 동네 여자들이 아가씨에게 눈독 들이며 중매를 서려고 벼르고 있다는 것을 누나가 재빠르게 알고는 제게 얼른 찜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동네 여자들한테는 아가씨와 제가 사귄다고 넌지시 이야기를 흘리고 다녔지요. 저는 맨날 세탁소에 틀어박혀서 사느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일하며 라디오나 들어왔을 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잘 몰라서 연애도 할 줄 몰랐지요. 여자를 웃게 만들 유머 같은 것도 잘 몰라서 누나 등살에 코미디 프로도 가게 안에서 많이 보기 시작했고 누나 말대로 수선한 옷이나 세탁한 옷을 그녀에게 돌려줄 때 슬며시 연애 편지를 옷이든 비닐봉지 안에 함께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저는 점점 어느 틈에 연인이 되어갔고 누나의 척척 지휘 아래 결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아내가 된 그녀는 이제 아이 셋을 낳아 키워서 둘은 시집 장가 보내고 막내는 객지에서 아직 직장인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드라마틱한 연애는 없었지만 서로 믿고 의지하며 이 작은 세탁소 안에서 자잘하게 엮이면서 연애를 시작했지요. 그저 밥 먹고 살 것만 벌면서 건강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자고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그 틈으로 행복이 스며드는 것을 저희는 천천히 누리며 지금에 왔습니다. 아내가 어린 나이에도 나이 많은 아저씨였던 저에게 마음을 열어준 것이 고마워서 저는 항상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해주며 마음부자로 살게 만들어줘야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 가족을 시련 앞에 서게도 했지만 우리는 거창한 포부나 허세 같은 것은 애초에 없이 연애하고 결혼했기에 그저 본질 하나만 믿고 오늘에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요. 누나는 아직도 제게 그런 말을 합니다. 저와 아내를 연결해준 것은 전적으로 누나 공로가 크니까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말아야 한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비록 누나는 결혼에 한 번 실패했지만 동생인 저는 자신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무척 애썼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이제는 늦었지만 제가 누나 중매를 좀 서볼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